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 신흥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유한종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두 다리로 느끼고 만드는 마을이라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두 다리로 느끼는 수업은 제가 아이들과 마을에서 마라톤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마을은 아이들과 자전거 수업을 하면서 마을을 조금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수업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지역사회 연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수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수업했던 방법들, 다음에는 자전거 수업 선정 배경, 수업 방법, 그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신흥중학교라는 곳이고요.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산의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바다는 아니고 항구가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환경적으로는 열악한데요. 일단 인천의 중구 현황을 보면 인천에 총 10개의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섬이 있는 옹진군이 하나 있고 강화군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8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구는 1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1066세제곱킬로미터에서 총 140세제곱킬로미터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0개 행정구역 중에서 넓이는 굉장히 넓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현황을 보시면 인천항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많고요. 또 예전에 구터미널이 위치했던 곳으로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월미도, 차이나타운 이런 곳들이 위치해 있는데 학교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수업을 처음부터 지역사회 연계한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막 했던 건 아니고 저희 교사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갖다 붙여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수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조금 지역사회 연계이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도심 지역이지만 학생들이 막 대형 트럭들이 많아갖고 미세먼지도 많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그렇게 불편한데 조금 도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선정했던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존경하는 선배를 따라서 수업을 제가 같이 따라하게 됐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교사인데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이 사진에 보이는 선생님과 저랑 또 다른 선생님 3분이 계셨어요. 근데 평소에 수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수업 뭐 하고 싶어? 요즘 수업은 어때?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이분 말고 다른 한 분께서 야 마라톤 수업 할 수 있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선생님이 추진력이 되게 좋으신데 야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마라톤 수업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라톤 수업을 선생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로 첫 해에는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선생님이 근데 다음 해 바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수업을 이어서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 인성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교육과정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함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더 이제 힘을 받고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업을 하다 보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설문을 받았을 때 체력이 좋아져서 좋았다.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뛴 것이 좋았다.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친구와 같이 해서 좋았다. 연습은 힘들었지만 완주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참 이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역 연계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지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맞추면 이런 것들이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마라톤 수업 방식인데요.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아이들을 좀 일찍 등교시켜서 아침 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타바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이들 체력을 향상시켰고, 요거를 한 5주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해서 아이들이 최종 결과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 훈련은 8시까지 학교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아침에 학교 그리고 학교 주변 둘레길을 달리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을 했고요. 타바타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3시간을 일주일에 모두 다 해버리면 아이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고 나머지 2시간은 다른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마라톤 대회 당시에 저희가 프랜카드 걸고 했던 모습입니다. 아침 훈련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아이들이 체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한 1km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 또 늘리고, 학교에서만 뛰면 지루하니까 이제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네, 타바타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분 하고 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5분 동안 처음에는 한 3번 정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더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조금씩 기준을 일주일에 1회 반복씩 더 향상시키면서 늘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천대공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버스를 2번 정도 갈아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한 바퀴만 뛰어도 7, 8km가 나오고 굉장히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멀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지쳐서 가면은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월미도 옆에 월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뛸 맛이 나는 장소를 찾다 보니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안전이었고요. 그다음에 거리,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되고, 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너무 많으면 서로 불편하고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인적이 좀 드문 곳, 그다음에 풍경, 마라톤을 뛰는데 계속 똑같은 데만 뛰면 지루하니까 조금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 월미공원이라는 곳이 되게 굉장히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방법은 체육 교과 하나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정교과 선생님의 공동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체육이라는 마라톤이라는 주제가 있었지만 같은 학년의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나 수업 시기 같은 것은 겨울방학 때 2월 새학년 준비 워크숍을 저희가 하면서 교과 선생님들과 다 결정을 했고요. 교사의 역할은 이때 사진에 보시면은 교장교감 선생님부터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선생님들 다 계신데, 기록 측정해 주시고, 반환점에서 도장 찍어 주시고, 생수 제공해 주시고, 길 안내해 주시고, 영상 및 사진 촬영,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교과 융합 수업이고, 이 당시에는 주제 통합이라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실 가운데에 있는 마라톤이 중심 핵심 활동이었지만, 도덕 시간에 마라톤과 비폭력적 학교 분위기, 문화 형성 이런 수업을 같이 진행했고, 음악 시간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그리고 대회 때 뛸 때 좀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뛸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를 작성을 직접 해봤고요. 일본어 시간에는 응원의 문구 일본어로 적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달고 뛰었고, 역사 시간에도 마라톤에 대한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페르시아 이 시기의 전쟁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는요, 아침에 자기조절 능력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훈련 일지로 도장을 받았는데, 한 학년의 학생이 다 나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통제가 어려워서 2개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학교라서 5개 학급인데요. 1, 3, 5반이 A조, 2, 4반이 B조 이런 식으로 해서 퐁당퐁당 2주에 걸쳐서 총 5번씩 나오도록 한 반에서 운영을 했고요. 타교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또 나와서 도장을 이렇게 다 찍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도장 찍어주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순번 매겨서 돌아가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체력 증진과 관리 능력을 자기 평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타바타 트레이닝 자기 평가지인데 일주일에 한 해만 진행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뭐 이런 수업을 시키냐고 굉장히 저를 싫어해서 한 번만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5번 했고요. 5주에 걸쳐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또 바른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처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체력 향상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학생보다 교사가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1시간에 막 2-3번만 같이 해줘도 나중에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주의 성취감을 위해서 패스페일로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뭐 빠른 기록은 A, 그 다음 기록은 B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았고, 저희 목표가 경쟁보다는 협동의 가치에 좀 초점을 둔 수업이었기 때문에 또 주제도 또 느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완주했을 때 쾌감, 성취감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7.2km, 여기가 이제 그 월미공원이거든요. 한 바퀴 돌면 2.4km인가 그런데 3바퀴를 뛰게 해서 사실 걷기만 해도 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과 좀 끈기를 향상할 수 있게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가 또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빅워크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뛰면은 GPS를 켜놓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리 한 것이 이렇게 지도로 남고, 얼마만큼 걸었고, 뭐 칼로리 소모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걸은 발자국 수를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 내가 오늘 뛴 걸음을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조금 뛰는데 이 힘든 것이 누군가에게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좀 많이 좋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가장 많이 한 친구들은 나중에 학년 말에 제가 그 체력 기부상이라고 미리 내부 결제에 올려서 상장도 10%, 20% 정도 학생들에게 상장도 줬습니다. 마라톤 대회 당일에는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대회 같은 거 좀 나가보면 이런 게 굉장히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양말 하나를 받아도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품 같은 것도 경품 추천도 했고, 선생님들이 이제 진짜 마라톤 대회처럼 물도 주시고 막 이렇게 각종 편의 시설들을 다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티가 다 똑같아요. 잘 안 보이는데 티셔츠는 항상 매년 시즌이 바뀔 때마다 바꿔가면서 단체 티를 맞췄고, 이제 메달도 금메달로 다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구급차 지원 요청까지 했습니다. 소방서에 협조 공문 보내가지고 실제로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119가 와서 상시 대기를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계속 있다가 누군가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선생님 여기 하는 데가 소방서가 가깝거든요. 119 전화하면 5분 안에 올 수 있다고 하셔갖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 평가인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줘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업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체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가장 적합하다. 야외고 원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프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고, 그 당시에 마침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예산을 사용을 크게 안 하셔서 제가 자전거를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저희 학년에서.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샀고, 또 이거 네덜란드 사진인데, 네덜란드는 정말 이렇게 차보다 자전거가 한 4-5배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등하교 시키고, 막 정장 입고 막 출퇴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자전거 많이 타면 좋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전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전거 수업은 먼저 교내에서 기능 코스를 제가 아이들에게 그려줘서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직접 밖으로 이제 나가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탔고, 그다음에 그 밖에서 자전거 타면서 찍은 영상으로 구청에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학교 주변의 자전거 타기 환경이 어떤지를 알리고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까지 좀 제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기능 코스에서 기초 실력을 쌓고 밖으로 나가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안전수칙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고 나가서 영상까지 했습니다. 평가는 기능 코스는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주어진 시간 내에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타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는 어쨌든 자전거는 운동장에서 타지 않고 밖에서 타니까 좀 실전 능력을 쌓아야겠다, 경험해야겠다 해서 학교 둘레길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 수신호 하지 않을 때마다 감점을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못 들어와도 조금씩 감점을 하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실격을 주겠다 해서 시간도 사실 제가 촉박하게 주지 않고 천천히 타도 만점 받을 수 있게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둘레길 코스인데 약 1.34km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아이들과 타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뭐 위험 요소를 제기해라.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영상에 넣어라. 1에서 3분 이내로 짧게 해라. 적절한 자막, 음성 삽입해서 몰입감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에게 직접 받은 영상인데요. 잘 만든 학생입니다. 물론 정말 대충 해서 편집도 안 하고 낸 학생들도 있었고, 이 친구는 잘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중구청에 민원 제기 영상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출하고 답변을 한 2주 정도 있다 받았나요? 답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고마워. 근데 지금 돈 없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좀만 기다려주겠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결과입니다. 한 번 했다고 뭐 바로 설치해주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실망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 후배들이 계속 수업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다독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의 어려운 점인데요. 사실 제가 좋은 부분만 쭉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 수업이라고 해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잖아요. 8시 40분까지도 안 나오는데 7시 55분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더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잘 나온 친구는 여기 도장이 다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왔는데 이제 별로인 거예요. 힘들고 졸리고 재미도 없고 뛰니까 그 이후로는 쭉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참여율을 보니까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약 40% 정도, 그리고 60% 학생만 아침에 열심히 나와서 참여를 했던 점.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동기부여해야 될지가 고민이 좀 되고요. 핵노잼인 수업입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나와서 마라톤 뛰고 일찍 나와서 수업 시간에 타바타 하고, 그러니까 물론 마라톤 대회 때는 되게 좋아합니다. 대회같이 학교 이제 교실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나가니까 좋아하는데 그때 말고는 사실 수업하는데 좀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계속 동기유발시키고 흥미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조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전거 수업은 이제 관리의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체육교사가 아니라 자전거 수리기사라고 거의 생각하고 수업을 나가요. 아이들이 조금 가르쳐 주려고 하면 선생님 체인 빠졌어요. 안장 고쳐주세요. 핸들 틀어졌어요. 기어가 안 돌아가는데요. 몸이 한 5개는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장갑만 한 20켤레 사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일인데 교내에서 아이들이 타다가 선생님들 차 2대를 긁었어요. 너무 제가 죄인이 돼갖고 가서 막 죄송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스크래치가 크지 않았고 아이들이 수업 중에 그런 거니까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일반인의 차도 외부에서 한번 살짝 부딪혔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한번 이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심장이 막 콩깍콩깍 되고, 물론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는 남중이거든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반에 2~3명씩은 자전거를 잘 못 타요. 아무리 제가 잡아줘도 45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타다가 한두 번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무서워서 안 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끌어서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사진 2장은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시즌 5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마라톤 수업은 못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비 오는데도 이렇게 우통을 선생님들 눈 안구정화를 위해서 한 명만 벗은 거 한 20명이 옷 벗고 같이 뛰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열심히 웃으면서 뛰는 모습. 근데 이 친구는 장애가 있어서 키가 1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안 맞으니까 본인이 이거 사왔어요. 어린이용 자전거를. 근데 여기에 이제 보조 바퀴도 달렸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타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걸 떼내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15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축하해 준다고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체육 수업 이야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